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웅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이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데서 시작된 것인데요. 엊그제 국감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를 4시간여 만에 사살한 것이 과잉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는데요. 네티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많고 플래시 세례를 받는 벵갈 고양이에 몹쓸 짓을 하고 있다. 벵갈 고양이는 무슨 죄냐? 김진태 네가 쇠창살에 갇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감 시즌만 되면 이슈몰이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이 더 자극적인 이슈를 가져오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을 대신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사안을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패션쇼 27회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타키 형. 네, 타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찍 오셨어요? 엄청 일찍 왔습니다. 저 2시간 기다렸어요. 아니, 누가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일찍 왔는데. 오늘 외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오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참 좋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예. 짬뽕도 먹고. 굴짬뽕 네. 저랑 같이 드셨고요.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어제 뭐 약주를 좀 많이 하셨다고. 아, 예. 정신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컨디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힘내주시고요. 예.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오, 뚱카롱 지난주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졌습니다. 몇 킬로 빠졌어요? 지난주부터는 아니고요. 네. 한 3주에 걸쳐, 한 4주에 걸쳐 5kg? 대단하십니다. 일주일에 1kg씩. 그럼 지금 다이어트 기간인 거예요? 네. 아니 보통 그 여름을 대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뚱카롱은 네. 저는 겨울 옷을 입을 때 답답한 느낌이 싫어서 네, 겨울에 좀 다이어트를 독특하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구나. 아니면 좀 뭐 큰 사이즈로 사면 어때요? 저는 안 그래도 크게 입어요.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트렌드가 빅사이즈여서. 네. 그리고 또 오프닝부터 함께하신 우리 문근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핸섬해 보이세요. 아,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뭘 하셨나. 얼굴이 굉장히 하얘지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까 오늘 행사 갔다 누구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20년 전. 그분이 그 얘기 하시고 나서 뭐 정수기 얘기 안 하던가요? 카드 얘기던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네. 오늘 그 아침 기온이 영상 6도까지 내려갔는데 내일은 더 춥다죠? 벌써. 그걸 체크를 못했네 우리가. 내일도 추운지 모르시고. 근데 너무 빨리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한번 추워져야 네. 옷이 좀 팔려요. 네. 아니 아직 입고가 안 돼갖고. 입고가 네. 10월 달인데. 그 문제인데? 갑자기. 그걸 서둘러야겠네요. 그러니까요. 패딩 요번에 그 타키 패딩은 잘 나왔습니까? 베스트죠. 홍보 좀 하세요. 네, 10월 30일 날 뵙겠습니다. 큰일 났네. 가격 형성도 좀 잘 됐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또 이렇게 구즈다운과 덕다운 그리고 또 티볼이라고 그래서 합성 소재로 만든 보온 소재 10만 원대 후반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10만 원대 후반이면 탑10에서 그 10만 원대 중반 1+1 한다고. 어제 네, 텐텐 어이가 없더라. 텐텐데이. 아니 어떻게 그게 실검에 1위에 뜨죠? 되게 어이없어서 그래서 홍보대 행사 누구 쓰지? 막 이러면서 홍보대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지. 야,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홍보대 행사 잘 써가지고 어떻게 실검 1위에 브랜드 행사가 1위로 그러니까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타키도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미호 누나가 오늘도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했었죠. 네. 야근이라고 합니다. 네.
타키 형. 네. 우리 또 그 미혼 누나랑 아삼육이잖아요. 아삼육이긴 한데 주말에는 LPGA 때문에 인천 행사에서 고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목요일날 하루 일주일에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 가슴이 좀 아프죠. 그 가슴이 아픈 걸 네. 집에 있는 형수도 알아요? 그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가슴하고 조금 달라서. 알겠습니다. 가슴 관리 잘하시고. 자, 패션쇼 27회고요. 제가 어제 그 과음을 좀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딱 좋은데. 괜찮은데요? 분위기 있어졌죠. 네. 남자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 추남이시고. 네, 추남. 알겠습니다. 27회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인데요. 이번 주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 디자이너들의 축제인 헤라 서울 패션위크가 열립니다.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가장 큰 패션 행사로 열리게 되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42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기업이 꾸미는 패션쇼 서울 컬렉션과 121개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주 상담회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 그리고 24개 브랜드가 등장하는 제너레이션 넥스트 패션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전 시즌 대비 글로벌 패션 업계와 협업해서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 럭셔리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 글로벌 온라인 명품 편집숍 네타포르테와 매치스 패션닷컴, 런던 백화점인 셀프리지스 등 글로벌 백화점과 편집숍의 바이어 30여 명과 아시아권 바이어 130명이 방문합니다. 이번 쇼로 인해서 글로벌 유통으로 진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라 서울 패션 위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번 그 서울 패션 위크에는 일반인들도 갈 수 있죠? 네, 패션쇼 그 티켓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를 하더라고요. 이벤트를 걸기도 하고 네.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온라인 SNS 좋아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쇼를 구해서 들어오시면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방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현장에만 오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볼 거리들이 많겠네요. 일단 전 세계 패션 꾸러기, 전 세계는 아니고 전국의 패션 꾸러기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죠. 진짜 패션 피플들 나와서 서로 사진 찍고, 진짜 재밌어요. 급 등장. 사진을 찍히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일부러 좀 특이하게 입고 와가지고. 네. 그 SNS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온 풍경이에요. 다. 좀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네, 재밌어요. 네. 현장에 오면. 근데 DDP면은 문근 형님이 또 저기 기거하고 계신 분 장사 아닙니까, 그죠? 제 나와발인데 네. 저도 좀 화려하게 입고 한번 가서 한번 찍혀야 되는데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네. 제가 20년 전하고 얼굴이 그대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번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가 있을까요? 일단 패션쇼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얼굴들이 딱 3분 있으세요. 세 분이나? 네. 오. 서울 컬렉션 메인쇼죠. 서울 컬렉션에 전에 나오셨던 최충훈 두칸 디자이너분이 예. 서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과 같이 나왔던 그 이대 하실 때 얽힌의 이성동 디자이너 또 메인쇼에 서고, 네. 그리고 제너레이션 넥스트에는 그 저희에게 할인권을 주고 떠나셨던 네. 노이스트의 강민정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이대 그 285에 입점해 있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출연하신 분 중에 3분이나 여기에 메인으로 그렇습니다. 쓰시는군요. 역시 문근형님이 진짜. 문근 형님이 또 모시고 나온 게스트분들이 대단하신 분이 많네요. 앞으로 그 이번에 패션쇼 하신 분들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오란 얘기도 없어? 네. 그러네. 가지고 초청장을 한 장도 못 초대하는 받았네.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냥 오세요. 제가 어떻게 표 만들어 드릴게요. 뒷문이 또 있나요? 뒷문 없어요. 뒷문은 없고. 제 대표로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예약만 걸어놓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그것 때문에 노쇼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티켓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면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뭐 보고 싶은 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나이스 샷. 저 있어요. 다음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못 구하면 아니 어떡하겠어. 근데 뚱카롱 정도면
모시려는 그런 초대장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나요? 초대장을 신청을 해야 돼서 프레스로 신청을 프레스 신청을 몇 개를 했는데 사실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표는 일찍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네. 표 신청을 너무 늦게 해서 된 곳도 있고 혹시 시간이 안 될까 봐 안 했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꼭 여쭤볼게요. 네, 한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네. 아니 다음 주에 다 옷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화려한 거, 유니크한 거 입고 한번 오세요, 다들. 반바지 하나 있긴 한데 그 유명한 예, 달마시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근영님은 이 패션위크에서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패션위크 때 제가 다시 제 문군을 그러니까 재런칭을 하게 될 때인데 네. 좀 빨리 해야죠. 꼭 좀 하세요. 네네. 화려하게 제가 다시 어떻게 재등장 해야 되나요? 네. 쇼 끝나고 딱 멋있게 피날레 할 때 형이 그 걸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모델로 서요. 저는 제 쇼에 제가 직접 연상이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문근영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네, 한섬이 한섬 글로벌을 흡수합병해서 경영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섬이 자회사인 한섬 글로벌을 오는 11월 22일 합병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섬은 양사의 분산된 조직력을 하나로 모아서 경영 효율화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12월 SK 패션 부문을 인수한 한섬은 한섬 글로벌과 현대 GNF 두 개사를 새롭게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오브제, 오즈세컨, 세컨플로어, 클럽 모나코 등을 보유한 한섬 글로벌은 모기업인 한섬앤타임, 시스템 등 여성복 브랜드와 시너지를 내면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여성복 시장 내 한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타미일피거와 DKNI, 아메리칸 이글 등 글로벌 브랜드 사업이 주축인 한섬 GNF는 수입 브랜드의 인큐베이팅을 중심으로 전문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종합건자재 기업인 하나 LNC를 3,68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존 가구와 소품 사업에 이어 건자재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토탈 리빙 인테리어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에 하나 LNC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룹 계열사인 현대 홈쇼핑은 그 해당 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한화 LNC 주식 인수 계약 체결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M&A는 유통과 패션 부문에 이어서 리빙과 인테리어 부문을 그룹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섬 소식과 현대백화점 소식인데 네. 요약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아무래도 컨텐츠 면에서 조금 인수 이런 걸 통해서 좀 컨텐츠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패션은 합쳐서 효율 경영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인수를 해서 뭔가 토털 리빙 기업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랄까 백화점 중에 여기가 제일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현대백화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확장한다는 개념이면 지금의 무인양품처럼 뭔가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무인양품보다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쪽으로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현대리바트가 있어요 원래. 그렇죠. 현대리바트와 그 가구와 이제 인테리어 소품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는 이게 가구에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 부자재까지. 무인양품 같은 경우도 지금 리빙 쪽에 이렇게 집까지 만들어 팔 정도로 대단히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 백화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모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D를 봐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장을 내줬다라는. 요즘 이런 시대에? 요즘에도? 백화점 D를 봐주면 뭘 봐줄 수 있을까? 소방법? 뭘 봐줬지? 뭘 봐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소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유통 소방법이. 저 소방법 저는 요번에 알았는데 그 스튜디오 하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걔네가 1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소방법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맞아요. 맨날 바뀐대요, 소방법이.
소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단 매장의 문을 못 열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영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을 네. 못하게 막아요. 네.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돈으로 해결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그러니까 원래는 창고로 적재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소방법상. 그러니까 문 앞에 얼마 뭐 이렇게 동선이 네.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다가 다 적재를 해놓거든요. 재고를. 근데 이거를 눈 감아주는 다 이제 돈으로 해결하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 백화점은 오늘 어딘지 한 모르겠네요. 점만 감아주는 것 같아요. 쟤는. 요새 두 분은 아니고. 아주 재밌었어요. 네. 다음 이슈 가볼게요. 네. 평창 롱패딩의 성공으로 유통가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롱패딩 2탄을 직매입해서 판매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2월과 초과 생산, 기획 상품 등의 재고 상품을 100% 직매입해서 75에서 90%까지 할인율을 조정해 판매하는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오프웍스를 론칭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활발히 직매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롯데닷컴, 현대H몰, G마켓, CJ 오쇼핑 등이 직매입 예산을 늘렸습니다. 브랜드별 유통 다각화 작업으로 재고 확보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재고보다는 2월보다는 현 시즌 상품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통에서 직매입을 한다 그러면 네. 그 패션 브랜드랑 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직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몇 % 정도 더 싼 거예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막 그 정확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입 그러면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사입가는 판매 가격이 보통 45에서 50 정도의 홀세일가가 정해져요. 근데 뭐 물론 그거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네. 양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뭐 일례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 빅밴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ABC 마트 같은데 우리나라 치면 거기가 아마 이게 사입량 나이키 사입량이 제일 많을 거예요. 걔네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들은 뭐 한 40% 언더로 떨어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수주량이 작은 뭐 조그마한 멀티숍 이제 그런 데들은 뭐 제값 주고 다 사죠. 45% 기준을 다 받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입하면 재고를 안 남기니까 좋죠. 아니 근데 본인 매장이나 뭐 이렇게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면 더 마진율이 높잖아요. 근데 재고가 남잖아요. 재고가 남을 위탁 방식이라는 건 위탁 방식이라는 건 내가 갖고 네가 판매만 대신 해줘잖아요. 예. 근데 사입은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양도를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내 거에 대한 위탁 판매만 해주니까 저기서 판매가 안 된 건 나한테 다시 준다고요. 네. 반품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재고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유통사에서 이렇게 직매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담감이 더 커질 텐데 유통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해도 롱패딩이 잘 팔릴 거라는 뭐 예상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사에는 이렇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백화점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울렛 유통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다는 명목하에 아주 저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입고시키고 그것보다 약간 더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본 기획을 하고 있는 브랜드 백화점 정상 상품의 판매가 줄게 되어 있어요. 해서 계속 이거 언발의 오줌누기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커랑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폰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말새끼의 골라골라 시간인데요. 쉐킷 쉐킷 말새끼의 골라골라. Yeah.
말새끼 형님이 오늘 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화 연결로 네. 한답니다. 예,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왔습니다. 아, 말새끼 형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패션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저희 B급 인생이 전화를 지금 했는데. 예, 예. 혹시 그 B급 인생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나요? 설마! 아니요, 저장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화를 저희가 한다고 사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왜 이렇게 놀래요? 아니, 이제 제가 캠핑을 와 있는데 예.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식 담당이라서. 캠핑을 누구랑 가신 거예요? 아, 저희 매장 사람들하고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매장들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아웃도어 이제 캠핑 좀 교육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시키려고 이제 같이 다 나왔습니다. 워크샵이네요. 그러니까 뭐 워크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몇 분이서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매장별로 2분씩 하니까는 지금 한 12명 정도 되시네요. 딱 좋네요. 재밌겠다. 예, 예. 어디예요, 거기가? 아, 여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 쪽, 저희 이제 성남 쪽에, 네. 저희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성남 쪽에 이제 북정동 쪽에 가족, 성남시가 운영하는 가족공원 캠핑장이라고 있는데요. 예, 성남 알았고요. 성남지만 5번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1박 2일로 가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1박 2일로 왔습니다. 와, 신나겠네요. 예. 약주도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아, 약주는 아직 안 마셨습니다. 요 전화 끊고 이제 시작하시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스튜디오 방문이 좀 어려우셨는데. 예, 그러게요. 이번에도 좀, 못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도 꼭 오늘, 이번에는 꼭 가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이게 뭐 저 혼자만 저거 하는 게 아니라서, 다 같이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빠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일정이 예. 있으신데.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고요. 예. 이번 주 말새끼의 골라. 주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캠핑 교육한다고 했었잖아요. 직원들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보통 캠핑을 하면은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쪽이나 봄 쪽, 가을 쪽에 이렇게 좀 많이 다니시는데 여름 쪽에 대부분 분들은 많이 다니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쪽보다는 겨울 동계 캠핑이 제일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계 캠핑을 이제 좀 캠핑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동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대신에 동계 캠핑은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봄이나 이런 쪽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밤에 주무실 때도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난방 같은 걸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계 캠핑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캠핑 하시는 분들이 안쪽에 이제 주무시는 그러니까 거실형 텐트 같은 좀 큰 텐트를 좀 많이 들고 다니시고요. 그 텐트 안에 이제 난로 같은 이제 좀 난방기구를 많이 들여놓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추워가지고 못 주무시거든요. 애들하고 많이 다니는데. 예. 근데 이제 난방기구를 보통 넣으시는데 굉장히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난방기구에 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은 진짜 큰일 나시거든요.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예, 화재 위험보다 이제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그 안에서 환기를 안 시켜주시면은, 거기서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기까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해마다 동계 캠핑을 시작하면은, 매해마다 이제 좀 그런 큰 사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저희들도 이제 뭐 가스 같은 난로를 썼을 때 주의점, 뭐 아니면 뭐 휘발유 가스를 했을 때 주의점, 그런 것들하고 환기는 꼭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도 주의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야지만 직원들도 고객님들한테 이제
상담할 권해주고 동계 캠핑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캠핑 장비나 아웃도어 뭐 이런 그 의류를 판매할 때 그런 캠핑에 관한 팁도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나 봐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주면은 아무래도 그분이 저희들을 신뢰를 더 하고 좀 더 저희 매장으로 많이 찾아오시게 되시죠. 그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로도 이어지고. 예.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좀 겨울 쪽 같은 경우에는 가스 버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스 버너 같은 거 킬 때 이제 겨울 쪽에는 보면은 이제 모든 가스 같은 경우가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이소 가스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다 이제 뭐 모든 이제 뭐 마트 같은 경우에서 부탄가스하고 이소가스는 거의 판매를 해요. 프로판가스는 이제 거의 판매하는 데가 적긴 하고요. 근데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불을 켜려고 그러면 막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기화된다고 기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액체로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할 때 깡통 안에 액체 형식으로 보관이 돼 있는데 얘가 가스가 되면서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그게 0도씨 정도 되면 기화가 잘 안 됩니다. 추울 때는. 그래서 그래서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서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불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소부탄가스라고 또 요즘에는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소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까지는 그게 이제 좀 불이 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판가스랑 부탄가스랑 섞어 놓은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불이 이제 좀 아무래도 영하 10도까지는 추워도 불이 좀 제대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저온에서도 그런 나올 수 있는. 그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소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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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프로판가스는 한 영하 50도 정도까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대중적으로 일반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판가스랑 이제 부탄가스랑 섞어가지고 이소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한 영하 10도까지는 이제 추운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영하 10도에 근데 캠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를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음식 같은 거거나 하거나 그런 가스통 같은 경우를 밖에다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안쪽에다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탄가스 같은 경우가 온도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깡통 자체가요. 부탄가스에서 절대로 이제 부탄가스 이제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지금 놓쳤잖아요. 형님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부탄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열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나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영하에 이제 추운 날씨에 불이 안 켜진다고 깡통에다가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빼면은 불이 잘 나오거든요. 무섭다. 너무 위험하다.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막 뜨거운 물 같은 거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좀 캠핑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처럼 그거를 스웨터 같이 짜가지고 그거를 덮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팁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보기도 이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팁이 있을까요? 없으면 말고요. 굳이 없는데 짜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말새끼 형님은 캠핑 자주 다니시나요?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는 좀 많이 다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고쳐야 될 건데 이 핑계 저 일 핑계 대고 안 갔었는데 또 오랜만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다녀보려고요. 그 캠핑의 매력 뭐 장점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캠핑의 장점은 지금 이제 도심 생활로 굉장히 내가 이제 좀 도시 생활에 굉장히 찌들어 있는데 캠핑을 나가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보통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 보통 많이 같이 다니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이 이제 좀 사춘기 되기 전까지 많이 같이 다니는데 그게 애들한테 정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하고 이제 같이 막 접하게 되고 도시 생활 말고 자연에서 좀 마음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같이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야,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같이 이제 캠핑을 다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애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말새끼 형님. 예. 오늘 참 나와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패션쇼 시즌 2. 예. 우리 말새끼 골라골라 코너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셨고, 예. 저희한테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 주시느라 정말 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하죠. 말새끼 형님 그동안 코너지기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끊을게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스튜디오 같은데 이렇게 막 녹음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매번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그런 걸 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가고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 자신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패션쇼 제작하시는 분들과 지금 강MC님과 모든 분들에게 되게 고맙고요. 저희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좀 활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 없어도 패션쇼가 계속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 꼭 시즌 3에도 예. 우리 말새끼의 골라골라 코너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또 조만간 한번 봬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션쇼 우리 시즌2의 말새끼 형님 초반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라 좀 아쉽네요. 또 이런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느낌이 시즌이 끝나서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중간에 자르는 것 같아. 중간에 자른 것처럼 잠깐만. 받아들이셨을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말새끼님이 시즌2가 알아요. 마무리되는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전 되게- 계속 저도. 느낌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넣었죠. 개편이 넣었죠? 돼서 이렇게 하실 줄 알 수도 있겠다. 청취자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겠네요. 저희가 시즌 2의 방송 기한은 저희가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말새끼의 골라골라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패션쇼 2부의 간판 코너죠. 문군의 인디씬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군의 인디씬. 네, 문군의 인디씬 문군 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프닝부터 같이 함께 해가지고 네,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문군의 인디씬 들어가기 앞서서 참 우리 문군 형님 그동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훨씬 동생이지만 이 방송을 몇 번 해봤잖아요. 저는 다른 방송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문군 형님의 이런 자세,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성실함. 어렸을 때부터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어요. 진짜로. 꾸준함과 성실함.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느낌을 한번 전달 드려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근의 인디신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제가 뭐 문근의 인디신에서 항상 같이 이제 디자이너들 같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경험한 인디씬의 이야기도 가끔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프라인 판매 이야기, 인디 패션의 오프라인 판매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인이 경험했던 걸 기초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제가 경험했던 거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데 제가 사실 문근의 인디씬 코너를 이렇게 하면서 과연 제 코너는 누가 관심 있게 들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다양한 이제 패션 업계에 계신 분도 듣겠지만은 아무래도 인디 패션이기 때문에 인디씬이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인디씬에 종사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관심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인디 패션 브랜드를 뭐 바잉할 바이어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다른 분들 또 관심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피드백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오프라인 판매할 때 뭐 어떤 팁을 주시는 건가요? 네, 오프라인 판매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판매를 안 한다는 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 100% 오프라인 판매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온라인을 판매 안 하는 경우가 없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부분 판매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경험이 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우리 하이서울 쇼룸 그 디자이너들 보면은 가끔 팝업 스토어 같은 거 하거든요. 정식 매장 없어도.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제 운영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경험적으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아직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걸 더 고려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거를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안 하는 걸 상상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금 고민하는 게 과연 오프라인 공간이 그럼 필요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한 제품인 경우. 정말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은 제품이고 그런 건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 없지만 저희가 이제 패션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소재를 쓰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만 특이하거나 좀 새로울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존에 경험적으로 그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일수록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선뜻 온라인만 가지고 구매하기 어렵고 구매하면은 아무래도 반품 교환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그 공간이 같이 보조가 돼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땐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그 판매 채널들이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인디 패션 브랜드한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죠. 좀 그게 환경적으로 좀 잘 받쳐지면 온라인 중심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이 좀 쉽게 이렇게 좀 매장 운영이 가능하거나 그런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게 개선될 거라 보고요. 최근에 그래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하이서울 쇼룸도 쇼룸이라는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B2B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디자이너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자기 쇼룸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쇼룸에 참여, 그러니까 제품을 쇼룸에 이제 전시하고 바이어를 만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한 B2C 공간으로는 요새 편집샵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오프라인의 그런 편집샵이나 쇼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프라인 편집샵은 좀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쉽게 누구나 이렇게 입점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쇼룸은 더더욱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이 좋을지 그런 게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네.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이때까지 한 100개 이상은 제가 오픈해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오픈한 매장들이 뭐 대리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직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참 많은 매장을 오픈했고 그동안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다 기획을 해서 매장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뭐 행거 하나 만들어도 높이를 어떻게 140으로 할 거냐 160으로 할 거냐 뭐 벽에서 얼마큼 띄울 거냐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옷걸이는 어떤 걸 할 거냐 항상 이런 기획을 100번 이상 한 거잖아요. 매장 할 때마다. 아니, 디자이너가 그런 고민들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인테리어 전문 업체한테 맡길 거면 좀 그런 건 아니 되는데 영세하잖아요. 저도 영세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영이라 그러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직접 목공이나 뭐 철공 그런 전문 그 인테리어 전문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기능을 직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 제가 이제 고용을 해서 직접 이제 감리 삼아 한 명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있을 때고 진짜 자금이 없을 때는 제가 직접 을지로 방산시장 다니면서 페인트 사고 뭐 다 사가지고 조명 다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달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네, 근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최근에 제가 사실은 어디 그 매장 하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저번 주에 제가 피곤했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근데 거기도 뭐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금 다 이렇게 을지로님 다 다니면서 재료 사다가 붙여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한 20년 만에 다시 이 직접 매장 같은 걸 이제 기획하고 하면서 약간 다시 뭐랄까요,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창의력, 크리에이티브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것들 막 느끼고. 참 죄송하지만 브랜드 하는 입장에서 상사가 이런 경우는 정말 미쳐버리죠. 본부장이 만약에 브랜드 본부장이 이런 정도의 지식과 해박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이 밑에 사람 예를 들어 VMD 팀장 같은 경우는 그만두고 싶죠. 이렇게 잘하는데 페인트 사다가 발라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냐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되게 영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만큼 또 단점이 있어요. 직접 하게 되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영상 규모에서 영상이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장 그 인테리어 관련된 것만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금방 질문한 게 아까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냐 그러면 직접 꼭 할 필요 없다. 매장을 직접 자기가 오픈하고 운영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쇼룸이나 아니면 편집샵에 최대한 입점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객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알리면은 고객들이 가서 이제 입어볼 수 있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매장 그 편집샵들도 많이 전국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자기가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직접 매장을 오프라인 공간을 얻어서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쇼룸을 만드는 게 좋아요? 매장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매장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매장 위치가 소비자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매장의 개념으로 매장 그 오픈을 해서 그 매장의 개념이지만 바이어들도 방문해서 사실은 제품 볼 수 있기 때문에 쇼룸 기능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매장의 위치가 어떤 상권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사실 매장으로 운영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쇼룸 개념으로만 공간을 꾸며야 되는 거죠. 근데 매장으로 꾸미냐 쇼룸으로 꾸미냐는 비용의 차이도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소비자 대상으로 보여주는 공간과 바이어나 이런 대상 공간 보여주는 공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장 위치 같은 거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아는 후배 디자이너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조금
위치가 후미진 데다가 매장을 얻어서 매장 겸 쇼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사실 안타까워요.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뭐냐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도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이템이 소량이기 때문에 매장보다는 그런 식의 쇼룸이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근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좀 컨셉을 잡으려면 매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편집샵으로 가서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DNA를 담아서 만들어서 넣을 거냐 뭐 이 차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둘 다 취하려다 보니까 후미진 곳에다가 매장 타입으로 만든다. 금방 매장 편집샵이 아니라 매장이냐 쇼룸이냐. 매장이나 쇼룸이냐. 편집샵은 입점 우리가 이제 입점하는 건데 제가 그냥 제 경험적으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그동안 했냐면 내가 만약에 약간 좋은 상권에서 매장을 하기 어려운 자금이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사실 좋은 상권의 매장을 매장을 하는 게 조그맣더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저절로 이렇게 매장을 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뭐 옛날 가로수길 얘기만 해드리면 가로수길 메인이 있고 세로수길 있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은 다 이제 세로수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임대료가 예전에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메인하고 뒷길하고 같은 크기면 한 월세가 1,000만 원 차이 난다. 월세가 뭐 앞에는 3천만 원인데 뒤에는 한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메인이 더 비싸지만 실제로 매장 운영하잖아요. 그 임대료를 뽑을 정도로 매출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뒷길이기 때문에 임대료 적게 내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좋은 상권의 좋은 위치가 좋고요. 작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아까 이제 아는 후배들 얘기했는데 그래서 약간 후비진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장으로 역할이 안 되고 결국 쇼룸 겸 애매하게 창고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 어디에 부딪히냐면 매장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장 운영 관리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힘이 안 나는 거죠. 소비자도 테스트 뭐 이렇게 반응도 보고 하려고 오프라인 공간 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게 되니까 새로운 상품이 안 나오고 또 매장이 넓으니까 인건비대로 더 들어가는 거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정도밖에 자금이 안 되면 그런 많은 오프라인에 있는 편집샵들에 최대한 입점을 해서 차라리 반응을 보는 게 낫고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좋은 상권에서 매장을 하는 게 바이어도 거기서 잘 만나.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장조사를 많이 다녀요. 패션 하시는 분들 사실 시장조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라는 사람도 워낙 그 가로수길 와도 메인을 먼저 보고 가지 세로수길 보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소비자로 와서 구경하다가 괜찮으면 따로 이제 바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참 알지만 결심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포인트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두 번째 포인트. 네. 아니 그러면 형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진 디자이너들이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전개를 하면 가장 그 큰 꿈이 본인의 매장을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런 생각 하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장을 하나 갖고 싶어 할 텐데 아까 형님 말씀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본인만의 매장을 상권이 좋은 데다가 하나 내는 게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여의치 않으면 편집샵이나 공동 쇼룸에 들어가고요. 자금이 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자금을 더 확보해서 그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 만드니 좋은 위치에서 작더라도 웬만하면 작은 게 낫다.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빚을 좀 내더라도 길 하나 차이가 1년 뒤에 매장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 차이니까. 이게 유통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부동산과 유통은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입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 쪽이 제가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고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오프라인 공간의 입지가 안 좋은 거를 약간 커버해주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온라인 쇼핑몰은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공간은 어딘가 카페에 찍던 아니면 무슨 스튜디오에 찍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매장 현장에서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 매장 주변에 바깥 이런 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장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돼요. 그래서 약간은 상권에 약간 비껴나가도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매장 안에서 찍는데 매장 안에가 뭔가 볼만한 것들이 많고 소비자 느낄 때 그러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메인 상권에 있는 게 훨씬 유리했다. 이런 부분들. 트렌드에 맞춰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팁까지 주셨고요. 그 참고로 우리 문근희 형님이 라이브 커머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 잠깐 유튜브는 아니고 유튜브는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중국의 타오바오 라이브라고 중국의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라이브 기능이 붙인 찌보라고 하죠. 찌보. 그거를 방송하는 친구들을 찌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쇼호스트고 그런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는 그 브랜드와 그런 매칭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저희 하이소이 쇼룸에서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직은 우리나라 유통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는 없어요. 잘 됐네. 중국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제 IT 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준비하시는 이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방 그렇게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근의 인디씬.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우리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시간만 보고 있는데 제가 한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꽤 흘렀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영상 나가는데 때릴 뻔했네.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한 2분만 얘기해드리면 해주시죠. 제가 오프라인 공간 얘기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오프라인 공간 운영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리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직원 관리. 네, 직원. 저번에 말새끼 형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특히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특히 인디 패션 브랜드는 더더욱 소규모라 이 창업 디자이너 혼자 하다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직접 쇼룸이나 매장을 운영하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하거든요. 사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해야 될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그 소규모에서는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난 지금 얘기하는 줄 알고 기다렸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한 시간짜리라서. 그거는 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안 돼? 다음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문근의 인디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패션쇼 27회 1,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뚱카룽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fashion쇼2018@다음점넷이나 fashionshowkr@gmail.com입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에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팟빵 앱을 다운받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기본으로 어플로 다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팟캐스트 패션쇼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과 꼭지별 영상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 fashow.co.kr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방송 내용과 함께 패션 뉴스, 스타일,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 초겨울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좀 이른 초겨울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겨울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